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를 지금 요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참고로 로데 USB 미니라는 마이크인데 생각보다 여러분 사운드가 굉장히 좋죠. 특히 이렇게 입 주변에 가까이 대고 찍으면 무슨 라디오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저희가 장사력 트레이닝이라고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저희 참가자분들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쳐서 더 빨리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지밖에 고민 안 해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저희 크루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 채널이 좀 떠야지 저희 크루들도 뜨니까. 그리고 저희 크루들은 다 유튜브로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마치 창업 다마고치 같이 다 오픈할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번 교육에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지어 의사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굉장히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크루 중에 한 분이 이미 사업을 잘 하고 계신 분이에요. 제주도 살고 계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가족들하고 오사카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장사력 관련해서 혹시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일본에 1년간 산 적이 있어요. 1년간 살았고 사실 출장으로도 뭐 한 수십 번 갔습니다. 캐논에 근무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학생 때도 일본은 뭐 거의 저의 놀이터였어요. 틈만 나면 일본 가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워서 굉장히 잘합니다. 일본어가 영어보다 훨씬 유창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캐논에 들어가서도 일본 통역 담당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의 이제 젊은 시절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일본이 단연 앞서갔습니다. 문화적으로나 뭐 이제 제품 뭐 소니가 저희 때는 엄청났고요. 그래서 일본의 그런 양판점들 전자제품 파는 양판점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한국에도 뭐 일렉트로마트니 뭐니 있지만 일본의 그 사이즈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카메라, 광학 장비들 이런 것들은 그 진열 스케일이 달라요.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아무튼간에 일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다 새롭게 정보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국도 뭐 굉장히 배울 게 많지만 가령 외국에 나가면은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눈도 열려. 그래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뭐 심지어 저 대학생 때 이제 UC 버클리 대학에 친구 만나러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이제 화장실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너 미쳤냐 막 이랬는데 화장실도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양판점들 많이 가고 거기서 실제로 뭔가 이제 보따리 상처럼 여행 경비를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샀던 적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대학생 때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사서 여행 경비로 충당하고 그래서 사실
한번 일본 갔다 오면은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와서 팔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지금 뭐 불법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뭐 이런 걸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옛날에 저는 사실 신기하게도 중고 제품 빈티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북오프라고 북오프 한국에도 잠깐 들어왔다 말았는데 거기 너무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지 같은 거 사다가 이제 한국에서 없는 잡지들 오토바이 잡지 같은 거 덕후들 잡지 사다가 한국에 와서 비싸게 팔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다이소 한국에 없었었거든요. 다이소가 다이소가 생긴 게 불과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 당연히 없었죠. 근데 일본에 가면 일본 다이소 물건이랑 한국에 파는 다이소 물건이 또 다릅니다. 한국에서 소싱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다이소 제품 보면 재미난 것들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서 근데 대부분 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다 팝니다. 타오바오가 훨씬 싸죠. 그래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 실제로 제품들을 바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조그만 제품들은 그냥 큰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용돈벌이 정도 장사 연습 하는 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일본에서 캐리어에 하나에다가 여행 가방에다 잔뜩 때려 박아서 가져와서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좀 단가 있는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몇 개만 잘만 골라서 가격 차 많이 나는 것들 팔면은 금방 여행 경비 정도는 다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 연습이니까 재미 삼아서 해보시고요. 이게 뭐 큰 돈 되진 않습니다. 근데 큰 돈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북오프에 이어서 하드오프라는 것도 있어요. 걔네가 이제 중고 장사 끝판왕 아니거든요. 심지어 명품도 다 팝니다. 중고 명품도. 그래서 가령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화 할 수도 있어요. 가령 저 옛날에는 중고 골프채 한국에도 이제 뭐 골프가 대중화돼 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당시에 이제 중고 골프채가 일본에서 사다가 한국에서 파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몇 개 팔아봤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명품 가격도 그 당시에 일본이 되게 싸가지고 한국에다가 갖다가 파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북골프 되게 재미난 공간이에요. 만화책도 엄청 많고 되게 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만 사다가 팔아도 소소하게 용돈벌이는 할 수 있다. 일본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잡지나 만화책, 뭐 다양한 소설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깨알 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북고프, 북고프, 하드오프 그리고 걔네가 하는 거에 빙고 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류나 뭐 신발, 잡화 뭐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혹시 빈티지나 중고 제품 좋아하신다고 하시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생활이 다 장사력을 키우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나가면 뭐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트렌드를 또 파악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또 어떤 게 유행하고 또 어떤 샵이 핫하고 핫한 샵들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사력은 일본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상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장사의 역사도 길기도 하고, 아무튼 상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패키징도 되게 잘하고, 이런 병아리빵 같은 것도 포장 엄청 고급지게 하잖아요. 심지어 멜론도 막 50만 원짜리 멜론이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여기서 이제 익숙하니까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고 많이 드셔보고 또 쇼핑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장사력이 다 거기서 커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장사를 하면은 더 좋지만 거기서 보고 배우는 신미한 그리고 문화적인 거, 새로운 거
아이디어, 영감, 뭐 많은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가서 돈 쓰러 간 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흥청망청 쓰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꼭 관광지만 가지 마시고요. 뭐 일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영어로 물어봐도 되고, 번역기 너무 좋거든요. 팝하고 그걸로 해서 물어봐도 되고, 혹시 이런 핫한데, 아니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사실 야후 재팬, 일본 야후 재팬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뭐 어떤 샵, 카페 뭐 이런 게 어떤 게 핫한지 좀 찾아가지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뭐 한국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또 적용하고, 뭐 가령 뭐 카페를 운영하시면 배울 점이 많으실 거예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제품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이 장사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 여행 간 김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로컬 샵들 중에도 뭔가 이렇게 프랜차이즈화 되지 않은 가령 수제품들을 파는 곳이나 그런 데들 있잖아요. 뭐 공방 같은데 해서 제휴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서 팔아보고 싶다, 네 물건. 그렇게 해서 제휴를 해서 사업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이번 크루 중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다이어리 덕후시더라고요. 다이어리 덕후. 그 다이어리 일기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랭클린 다이어리 뭐 이런 거. 근데 이 뭐였지? 이분이 알려주신 브랜드가 있었는데 엄청 비싸대. 50만 원짜리예요. 다이어리가. 수첩인데 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코아 어쩌고 저쩌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그런데 한번 실제로 가서 다양한 제품도 보고, 실제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들 파는 곳 가가지고 실제로 보고, 또 거기서 제품 소싱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서 뭐 길거리 다니다가 좋은 잡화점이나 또 가게나 좀 매력 있는 유니크한 샵들 가면은 그런 데서 얘기해서 이거 내가 한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일단 시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내가 한번 쇼핑몰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너 물건 좀 대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량으로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치씩 수입해서 파는 것도 장사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처음부터 뭐 뭔가 연구소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특히 소자본 창업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소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아침에 이제 피아토르 비즈니스 네트워크 미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트워크, 아트 토이 뭐 이런 것들 거래하는 플랫폼. 아무튼 이런 시장, 컬렉터블 마켓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여러분들이 항상 사는 대로 살면은 뭔가 그 박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라이프스타일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새로운 곳에 가면은 사고도 트이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시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영감도 많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이거 되게 소리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입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기시다가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